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 은평구 갑선거구는 3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선 대결을 펼치게 된 3명의 예비 후보를 손성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은평구 갑 선거구 국민의힘 공천 경쟁은 남기정, 오진영, 홍인정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남기정 예비 후보는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로 뛰었습니다. 오진영 예비 후보는 작가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인정 예비 후보는 2017년부터 약 6년 동안 국민의힘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일반 유권자 전화 면접 80%, 당원 선거인단 자동응답 시스템 조사 20% 비율로 진행됩니다.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경쟁을 펼치게 된 후보들은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경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남기정 예비 후보는 폭넓은 인지도가 자신의 강점이라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그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확실히 쌓았어요. JC 활동도 해서 회장도 했고, 현재 충청향후회 회장도 했고, 그다음에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협의회장도 할 정도로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2022년 은평구청장 선거 때 20년 만에 최고의 득표율을 같이 했어요. 48.23%를 기록해서 그 많은 은평구 주민들한테 인지도를 충분히 쌓았다. 오진영 예비 후보는 은평구의 변화를 위해선 기존 정치인이 아닌 새 인물이 필요하다며 능력 있는 정치 신인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SNS 여론 세상에서 저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의 인플루언서고요. 또 오프라인 매체 조선일보의 인기 칼럼니스트고요. 이제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이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과 그리고 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사람들한테 말과 글로서 설득하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촌철살인의 말과 글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무기를 갖고 있다고 유권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홍인정 예비 후보는 고양 은평선 신사고 개혁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준비된 후보에게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은평갑 저만큼 잘하는 후보가 있을까요? 발로 뛰고 눈 마주치고 손잡고 국민들과 함께했던 세월, 유권자분들께서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홍인정은 은평에 가장 필요한 혁신파크 문제, 신사 고개형 문제, 그다음에 수색역 문제를 3가지 핵심 공약으로 준비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동별 세부 공약까지 국민들이 원하셨던 부분 숙제에 대한 답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준비된 후보 은평갑엔 홍인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은평구갑 선거구 경선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 후보는 경선 일정이 나오면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 뒤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5명의 예비 후보 중 2명을 제치고 경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남기정, 오진영, 홍인정 예비 후보. 누가 경쟁을 뚫고 본선으로 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의 낡은 어린이 공원이 테마형 놀이터로 탈바꿈합니다. 양천구는 연말까지 신월동 4곳과 신정동 3곳, 목동 2곳 등 모두 9곳의 낡은 어린이 공원을 주제가 있는 테마형 놀이터로 정비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낡은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2곳이 테마형 놀이터로 재정비됐습니다. 양천구는 오는 2025년까지 낡은 어린이 공원 23곳을 테마형 놀이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창의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주민 공모전을 엽니다. 은평구는 오는 6월까지 민선 8기 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받는데요. 공모전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구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검토 답변을 받고 심사를 거쳐 8월쯤 채택 결과가 발표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모전 주제는 자유지만 단순한 비판이나 불만, 특정 기업의 수익 사업에 관한 것, 지자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은 제안하면 안 됩니다.
서해상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로 인해 사흘째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6시 30분 기준 인천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2에서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 백령도와 인천 덕적도 등 8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0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또 백령, 대척, 속청도, 순환선 등 3개 항로의 여객선 3척은 선박 검사 등으로 휴항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해상에는 지난 19일부터 높은 파도로 인해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등 도내 민간 수련병원에 이어 공공의료기관인 도의료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의료원 산하 수원, 파주, 이천 등 3개 공공병원에 8명의 전공의가 아주대 의대 등에서 파견돼 근무 중이며 이날 현재 4명이 사직했습니다. 도는 이들 전공의의 근무 이탈로 당장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면서 발생할 의료 공백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21일 오전 10시 기준 인천 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40명의 67.2%인 36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중 미출근자는 23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 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 체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 환자를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안내 중입니다. 집단 휴진이 발생하는 경우 집단 휴진 당일부터 공공의료기관 6곳과 10개 군구보건소에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로 돌입할 계획입니다. 오는 23일부터는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 운영 병의원 현황 정보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12개 군병원 응급실에 대한 정보 안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시립병원 8곳은 평일 진료 시간을 밤 8시까지로 확대하는데요. 또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 등 시립병원 4곳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본부가 구성되고 평일 저녁 8시까지 진료 시간이 연장됩니다. 이 밖에 문 여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 포털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쓰는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는 이 투표용지의 기표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다가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이 중 한 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용지입니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가 결정됩니다. 정당명을 모두 적다 보니 투표지 길이도 상당한데요. 21대 총선 때는 이 길이가 48cm에 달해 역대 최장 투표지로 기록됐습니다. 남은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인데요. 우리 동네를 위해 일했으면 하는 후보 이름 옆에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거명과 후보자 정보, 기표란뿐 아니라 투표관리관 확인란, 일련 번호, 선관위 청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규정한 정규 투표용지의 모습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선거별로 다른데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9일 후 인쇄합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인쇄된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로 옮기고요. 투표관리관의 검수를 거쳐 포장과 봉인을 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참관인이 보는 곳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입구에 특수 봉인지를 붙이고 투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동행해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냅니다. 개표 이후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표된 투표용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는데요. 이의 신청 또는 선거 관련 소송이 없거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도중에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한 표 무효표가 되면 안 되겠죠. 투표 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투표 방법. 투표는 반드시 정해진 기표 용구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표입니다. 서로 다른 정당, 후보자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2개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경우도 무효표입니다. 다만 한 정당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합니다. 인주가 덜 말라 묻어 있어도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경우는 유효표입니다. 기표란 이외 여백에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처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자기들 일속만 찾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먼저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맞는 어떤 기준을 빨리 확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도 애가 둘인데 둘 다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집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나도 요번에 명절 지나면서도 보니까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애를 낳아라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의정활동비는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과는 별개로 의정 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받는 겁니다. 그동안 의원들은 월 150만 원을 받아왔는데 조례 개정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의원들은 150만 원씩 받던 의정활동비를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를 5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성장기 청소년을 위해 2024년 유무상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데요. 학생 1인당 연간 250일 동안 우유 200ml 한 개씩을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한 개당 530원에 공급합니다. 올해는 흰 우유 말고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치즈, 발효유 등 품목을 다양화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나 교육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무제한 대중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민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가능 버스는 경기 지역을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버스이며 현재 고양시 30개와 광명시 26개 등 모두 111개 노선인데요. 또 서울시가 수도권 출퇴근 이동 지원을 위해 직접 운행하고 있는 서울 동행버스 3개 노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17일 출범된 기후동행 카드는 지난 18일 기준 42만 장이 판매됐으며 실물 카드는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